자, 지금부터는 이제 순열과 조합이라는 이제 내용 설명을 먼저 할 거예요. 현재 선생님이 지금부터는 이 경우의 수 전범위에 관련된 설명을 한 번에 쫙 끝내고, 그 다음에 한 번에 그것을 섞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수능이라는 과정을 보면 저번에 얘기했듯이 경우의 수라는 것은 이렇게 합사건하고 곱사건, 여기가 합사건, 그리고 여기는 곱사건, 수용도예요. 자, 곱사건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 하면은 바로 순열이 있어요. 여기는 또 조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합사건, 곱사건의 키워드는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순열 조합의 키워드는 뭐냐면 나는 곱사건이다.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어때? 규칙적일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는 나는 현재 식정리가 가능해. 그쵸? 대신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 확인은 필요 없어. 이게 되는 거야. 내용 확인은 필요가 없어. 자, 이거에 입각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펼쳐나갈 텐데, 이 곱정리하는 과정도, 곱사건도 이제 상황의 설정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진다라고 설명해줘요. 자,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순열이 뭐야? 하면은 이 순열은 이 경우의 수에 따라서 경우의 내용적인 게 4개로 갈라져요. 그래서 중복하지 않는 순열.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중복 순열. 중복을 허락하는 순열. 원순열. 그 다음에 같은 문자 나열 순열이 있어요. 같은 문자 나열 순열. 그러니까 뭔가 키워드에 따라서 달라질 거란 얘기고, 그 다음에 조합이란 것도 보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조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복 조합이 있고요. 중복 조합이 있고 허락하는 조합. 그 다음에 조합이라는 것도 2개 이상이 붙을 수 있잖아 하면은 조합의 곱이 나와요. 조합의 곱. 그리고 그것을 또 순서를 무시하는 이 분할과 또는 분배라는 과정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8개가 섞여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내신 문제는 뭐 중복하지 않는 순열 그러면 한 문제, 중복을 허락하는 순열 한 문제 이렇게 나온다면, 실제 수능에서는 이 8개의 공식을 다 섞어서 한 문제를 낼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경우에 대한 정확한 기준선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이 경우의 수부터가 무지하게 헷갈릴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 설명을 따라갈 텐데, 어느 책이나 어느 개념서, 그다음에 어느 강의에서도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귀를 쫑긋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현재 이거 같은 경우도 한번 보자고요. 기본적으로 순열이 4개로 갈라졌다는 건 뭔가 다르기 때문에 갈라질 거야. 그럼 순열이 뭐지 하면 이 땅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이 땅 전체가 순열이야. 그러면 기준선 하나를 딱 긋게 되면 어떻게 돼요? 2개의 영역으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선을 싹 그어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영역이 3군데로 나눠져요. 또 하나의 선을 긋게 되면 영역이 총 하나, 둘, 셋, 넷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공부할 때 키워드는 이 기준선이 뭐냐라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준선을 맞춰서 문제를 보고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꼼꼼히 하나씩 볼 텐데, 첫 번째, 배경. 순열은 뭐고 조합은 뭐냐? 이런 거죠. 순열과 조합의 차이가 뭘까? 순열은 말 그대로 N개 중에서 R개를 뽑고요. R개를 나열한다. 이게 설명이 있어요. 그럼 R개 나열하기. 그러면 이 나열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다? 바로 나는 배열이 중요하다. 배열이 엄청나게 중요해 라고 설명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그러면 조합은 이 중에서 뭐냐? 나는 N개 중에서 R개를 뽑을 거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고자 하는 말은 여기까지만 뽑아와서 나는 그걸 조합이라고 하겠다. 이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뽑기만 하기니까 나열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배열이 중요하지 않아. 배열을 하지 않거나 또는 5와
배열을 하더라도 알게를 나열하는 과정이 프리하다면 여기는 배열 가지수가 몇 가지? 한 가지일 때만 쓸 거야. 배열 가지수가 몇 가지? 그러면 한 가지일 때만 나를 활용해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열은 기본적으로 나는 통으로 한 방에 끝내겠어 라고 한다면 조합은 조금 더 세밀하게 예민하게 들어가겠습니다 할 때 활용하는 게 조합이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열부터 먼저 정리해보면 이 기준선이 이렇게 크게 쪼개지면 이렇게 갈라집니다. 자, 선생님이 하나의 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내용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갈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 내용이 중복하지 않는 순열. 여기는 중복을 허락하는 순열. 그 다음에 여기는 원순열. 원순열. 그 다음에 여기는 같은 문자 나열 순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갈라지는데 그 기준선이 몇 개다? 그러면 3개로 나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볼 때마다 이 3개의 기준선을 찾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서로 다른 배경이다. 서로 다른 배경. 중요한 건 이 서로 다른 배경의 의미는 뭐냐? 바로 선택을 당하는 것이에요. 선택당하는 것. 자, 이 부분을 집중해서 잘 봐주세요. 뭐다? 선택을 당한다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 말뜻의 의미가 뭐지? 라고 물어본다면 첫 번째, 서로 다른 배경이 뭐야? 아, 서로 다른 배경이라는 건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데 그 물품들이 같은 게 하나라도 있어 없어? 이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1, 2, 3, 4, 5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세 자리 정수를 만들어 주세요. 중복은 하지 말고요. 세 자리 정수를 만들어 주세요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여기를 실제 생활이다 생각해 보면 내가 이 중에서 몇 개? 3개를 선택해서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있다면 100의 자리야. 골라 했을 때 이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고르려고 해보니까 숫자가 어때? 어라? 전부 다 다르네? 이게 되는 거예요. 선택을 당하는 것이 어떻다? 서로 다르네? 이게 된 거야. 선택당하는 것. 선택당하는 것. 이것이 어떻다는 얘기야? 서로 다른데 이게 된 거야. 서로 다른 배경인데 이게 되는 거야. 오케이. 이게 되는 거야. 서로 다른 배경인데. 자, 그래서 선택당하는 것이 어때? 전부 다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문제에서 1, 2, 2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4자리 정수를 만들어 주세요. 나는 중복하진 않겠습니다. 이게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있는데 얘네들이 각각 여기 있는 숫자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집어넣어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쉽게 말하면 1000의 자리가 하나를 뭐 한다? 고를 거야. 이게 된 거죠. 자, 1000의 자리 한번 골라봐. 고를까요? 누구 고르지? 했는데 숫자의 개수는 4개지만 종류로 따지면 어때? 2종류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아, 2종류잖아. 그러니까 하나라도 같은 성분이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 한다? 선택당하는 것이. 선택당하는 것이. 여기는 서로 다른 배경이 아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배경이 아니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서로 다른 배경이네. 이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선택하려고 했을 때 선택을 당하는 메뉴들이 서로 다를 거냐? 하나라도 같은 게 있느냐?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배경입니까? 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서로 다른 배경이다. 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야, 선택을 하는 것 중에서 선택 당하는 것 중에서 아니 뭘 전부 다 달라? 같을 수도 있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서로 다른 배경이 아니라면 낼 수 있는 게 바로 같은 문자 나열순열이다. 설명해 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두 번째는 여기 또 세 개를 갈라야겠죠. 그러면 기준이 명확한가? 이렇게 되는 거야. 기준이 명확한가? 그러면 기준 명확은 누구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여기는 선택을 하는 입장이 되는 거야. 선택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야. 선택하는 것. 아, 선택하는 쪽. 그것이 기준이 명확하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준 명확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식만 설명했던 똑같아요. 1, 2, 3, 4, 5를 가지고 현재 세 자리 정수를 만들어 주세요. 이게 되는 거야.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기가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야. 중복은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어. 하지만 얘네들을 봤을 때 이 자리의 명칭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르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3이 여기 들어가면 얼마가 돼? 300이 되는 거고 여기 들어가면 뭐가 돼? 30이 되는 거고 여기 들어가면 뭐가 돼? 3이 되는 거야. 그러면 3을 여기냐 여기냐 0에 따라서 의미가 어떻다? 다 다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선택을 하는 쪽이 기준이 명확한가? 라고 묻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것은 기준이 명확하다 이게 되는 거야. 기준 명확.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준이 명확합니까? 라고 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얘네들은 기준이 명확하고 원순열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그럼 얘네들은 기준이 명확해 라는 룰 안에서 숫자를 배열해 보자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원순열이란 게 도대체 뭘까? 라고 해보면 살짝 와서 좀 더 예를 들어주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룡 열차를 탔을 때 또는 무슨 아마존 익스프레스 뭐 이런 열차들이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 좌석들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우리가 서울랜드나 뭐 에버랜드 아니면 롯데월드 이런 데 가보면은 타는 놀이기구 중에 하나잖아. 그럼 사람들이 와서 탄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왔을 때 예를 들어서 나는 스릴을 즐기고 싶어 라고 하는 애들은 여기 자리에 앉고 싶어 해. 여기 앉으면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 전망을 한 몸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좀 겁이 좀 많아.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뒷자리에 앉겠죠. 그럼 뒤에 앉으면 앞에 사람들 머리가 있으니까 조금은 이제 안도감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앉는 것과 여기 앉는 게 보는 풍경이 다 다르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은 뭐 한다? 기준이 명확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가끔씩 어떤 놀이기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버랜드에 보면 유명한 이렇게 관광차가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도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경우는 사람들이 와서 타려고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타려고 한다면 어차피 이거는 빙글빙글 돌겠죠. 이런 식으로 돌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타나 어차피 돌아가잖아요. 그럼 돌아가게 되면은 어차피 모든 사람이 보는 풍경은 다 똑같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많이 보는 풍경이 뭐야? 나는 가급적 여기가 제일 좋아 하는 남학생들이 많다 보면 쭉 섰는데 어머 앞에 있는 열차에 이미 앞에 맨 앞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 그럼 얘네들은 뭐예요? 안 타죠. 그러면서 뒤에 사람들 먼저 가라고 합니다. 왜? 나는 꼭 이 자리에 앉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줄이 좀 엉키기도 하겠죠. 하지만 이런 관광차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회전목마 있잖아. 회전목마는 빙글빙글 돌죠. 그럼 내가 뭘 타도 어차피 즐기는 과정, 보는 풍경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사람들이 여기 타나 상관이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은 뭐 한다? 기준이 명확하다. 여기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이게 되는 거야. 내가 저 자리에 앉든 이 자리에 앉든 뭐 차이가 없네 라고 한다면 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여기는 다르잖아 라고 하는 의미에서 기준이 명확하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잠시 후에 또 이제 본격적인 수업이 들어가면 디테일하게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가 뭐야? 그러면 정답은 썼던 걸 또 쓸 거야? 안 쓸 거야? 이 차이인 거야. 나는 그러면 중복을 허락해 줄 거야? 안 해줄 거야? 중복을 허락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썼던 거 또 쓸 거야? 안 쓸 거야? 그럼 얘는 안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 한다? 얘는 쓰겠다는 얘기고요. 중복을 허락한 수녀니까 나 뽑았던 거 또 뽑을 수 있어.
그럼 얘네들은 뭐 한다?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식에 맞춰서 이제 뭐 한다? 숫자를 나열하고 그에 따른 규칙성을 확인해 봐 라고 설명하는 게 이 단원의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사실은 요것도 하나는 그 서로 다른 네 개가 다 다르냐? 라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이 네 개가 사실은 원조가 있고 짝퉁이 있는 거야. 보통 우리가 예능 프로 보시면 알겠지만 예능 프로도 어때요? 다 비슷비슷하죠. 하나가 뜨면 나머지 아류작들이 막 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에 관련된 예능. 우리가 요즘에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뭉쳐야 찬다. 그렇죠? 안정환 씨라든지 뭐 김성주 씨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축구하는 예능이 나오잖아. 근데 축구하는 예능이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 그러면은 이제 다른 타 방송국에서 뭐예요? 그거 보니까 저거 괜찮은데? 인기 좀 끄는데? 그러면 왜 남자만 축구해? 하면 여자들도 축구할 수 있잖아. 아,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 골 때리는 그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축구가 인기를 끌다 보면 왜 축구만 하지? 야구 해보는 건 어때? 라고 하면 요즘에 보고 있는 최강야구. 이런 식으로 해서 아류작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도전적이지만 나머지는 그것의 컨셉을 그대로 따오되 약간씩의 변화를 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한 가지만 배우면 나머지 세 가지는 공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예능으로 비교해 볼게. 예능으로 따지면 뭐가 될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보통 보는 방송들이 다 비슷비슷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지겨워져. 자, 이럴 때 보통 PD들도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야? 너무 새로우면 시청자들이 외면해버려요. 그러니까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어떤 출연진을 만들어야 돼. 그중에 대표적인 게 누구야? 바로 유재석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재석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방송을 나와도 기존 시청률을 확보해 주니까. 그러면 유재석 같은 경우는 많은 방송에서 새로운 컨셉의 방송에 도전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성공하는 것도 있고 실패하는 것도 있어. 하면 성공한다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뭐예요? 다른 방송들이 전부 다 베껴가기 시작하겠죠. 비슷하게 포맷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도 그것에 막 버금어서 그런 스타일의 방송이 있느냐? 그럼 누가 가장 핵심이냐 하면은 바로 이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순열이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기준이 돼서 하나의 식을 만들 거고요. 이 내용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나머지 식들을 펼쳐가는 이야기를 꾸려나간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거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중복하지 않는 순열, 중복하는 순열, 원순열, 그리고 같은 문제 나열 순열들은 어떠한 규칙을 가지고 숫자를 펼쳐나갈 건지, 그러면 저것들의 설정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지를 집중해서 보면서 다음 본 내용을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